내 이름은 쿠레바야시 지로. 아, 이번 달도 빠듯하네. 알바로 삶을 연명하고 있어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다. 나는 고등학생 때 생양아치였다. 남보다 싸움을 잘했기 때문이다. 뭐야, 한 방 맞고 끝이야? 으아! 볼이 패였어! 그니까 내가 쟤랑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불주먹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그런 망나니 같은 놈이었지만 불의를 보면 참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막 벗는 거야. 대박인데. 이고 이 쓰레기들아, 죽여버리기 전에 할머니한테 자리 양보해라. 어? 곧 뒤질 할매보다 젊은 우리가 더 소중한데 뭔 소리야? 꺼져 새끼야! 이 새끼 뭐야? 확 패버릴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삐딱한 놈들이 많다. 자! 얼굴이 찌그러졌어. 어르신들한테 자리 양보해라. 네, 알겠습니다. 누군가가 그랬다. 선천적으로 강한 놈은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한다고. 그러나 성인이 된 후 현실을 알게 됐다. 나 같은 양아치한테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말이다. 아, 망할. 날 써주는 데가 없어. 결국 취직도 못하고 미친듯이 알바만 하면서 간신히 먹고 살고 있다. 어른답지 못한 나도 살아는 있으니 계속 배가 고파온다. 하이 참, 돈도 없는데 소화는 잘도 되네. 내 몸뚱이는 쓸데없이 크기만 하고 연비가 안 좋았다. 이 상황에서 내가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었다. 아저씨한테 또 부탁해볼까. 죄송한데 오늘도 좀... 어서 옵시오. 매번 정말 미안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서 어쩔 수 없다. 내가 온 곳은 집 근처에 있는 단골 식당. 아이 뭐야, 지로였어? 얼른 들어와. 감사해요. 아저씨는 여전히 건강해 보여서 마음이 놓였다. 이 식당은 내가 어릴 때부터 자주 왔던 곳이다. 돈은 다음에 줘도 돼. 맨날 먹던 정식으로 주면 되지. 아저씨 진짜 고마워요. 외관은 좀 낡았지만 저렴하고 맛있어서 동네에서도 소문난 맛집이다. 이 가게의 가장 큰 특징은 나왔다. 자, 여기. 양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다. 그 많이 먹는다는 운동부 학생들도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양이다. 맛있다. 아, 살 것 같아. 보통 사람은 이걸 먹고 나면 하루 동안은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될 정도다. 아저씨가 본전 생각하지 않고 양을 듬뿍 주는 건 잘 먹었습니다. 아우 완전 배불러요. 아이 그래, 또 와라. 손님이 배불리 먹었으면 해서다. 아저씨가 어렸을 땐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여서 먹을 게 거의 없었다. 매일 굶주려서 아사 직전까지 갔다고 한다. 요즘 애들은 잘 모르겠지만 배불리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라고. 아저씨 고생 많았네요. 어릴 때부터 계속 이런 말을 들었더니 밥만은 절대 안 남기게 되었다. 이런 추억에 잠겨 돈가스 덮밥을 반쯤 먹었을 때 얘기가 거기에? 양 진짜 개 많아. 껄렁해 보이는 남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이 식당에 나눠 올리는 손님들이라 무의식적으로 실검거리게 됐다. 아휴, 다른 사람 신경 쓸 때가 아니지. 빨리 먹자. 고등학생 때의 나를 생각하면 낱말의 처지도 아니고. 그렇게 밥을 다 먹고 차를 마시다가 세상이 실화야? 아저씨 손에 들린 음식을 보게 된 나는 눈을 의심했다. 그것은 이 가게에서 가장 양이 많은 스페셜 세트였다. 밥 큰 거에 돈가스랑 치킨가스, 거기다 스파게티 1인분까지. 게다가 샐러드랑 된장국도 있었다. 이걸 시킨 건 좀 전에 들어온 껄렁한 놈들이다. 저걸 다 먹는다고? 둘이 하나를 나눠 먹는 거면 몰라도 혼자선 다 못 먹을 거다. 혹시 대식가 먹방 유튜버라도 되나? 그러고 보니 아저씨가 이 메뉴를 개발했을 때 말했다. 이건 팔면 손해야. 대박이네. 근데 왜 팔아요? 손해인데. 젊은 애들이 배불리 먹는 걸 보고 싶으니까. 아저씨는 배부른 젊은이가 나라를 이끌어간다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때 아저씨는 배불리 먹었으면 남겨도 된다고 했지만 이런 배가 찢어질 것 같아. 아이 부풀었구만. 나는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 저 사람들이 과연 다 먹을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거 좋아요 많겠는데. 그치 개쩔지. 놈들은 음식 사진만 찍어댔다. 아이 지로, 쟤들 뭐 하는 거냐? 사진 찍어서 요새 애들한테 유행하는 인스타에 올리는 것 같아요. 아저씨는 신기하게 보고 있었지만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저놈들이 그 메뉴를 시킨 건 SNS에서 좋아요를 많이 받기 위해서기 때문이다. 제발 좀 먹어라. 아저씨 마음을 짓밟지 마. 하지만 그것은 헛된 바람이었다. 놈들은 매정했다. 사진 찍었으니까 이제 갈까?
그래. 사신용으로 음식을 몇 번 집기만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저씨, 계산유. 아니 한 입도 안 먹었는데 반값만 받아요. 게다가 멍하니 있는 아저씨한테 이런 말까지 시끄렸다. 이건 아저씨랑 저 손님들의 문제다. 내가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건 알고 있다. 그래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거기 너네 한 입 정도는 먹고 가지. 뭐? 넌 또 뭐야? 여기에 처음 온 놈들이 아저씨의 마음을 알아줄 리 없다. 하지만 시켜놓고 한 입도 안 먹는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갔다. 불만이냐? 그런 건 아니지만 기껏 만들어주신 거니까 맛 정도는 보란 말이야. 우리가 시킨 거니까 먹든 말든 우리 맘이지. 어떻게 해서든 먹이려고 했는데 그걸 저지한 건 아저씨였다. 아이 치료 됐어. 죄송합니다. 1800엔입니다. 아저씨. 그러곤 고개를 숙이는 아저씨를 보고 나는 갑자기 창피해졌다. 그러나 기세등등해진 놈들은 더욱 어이없는 말을 내뱉었다. 뭐야? 아저씨 친구가 우리한테 패기 줬잖아. 그럼 아저씨가 성의를 보여줘야지. 놈들은 아저씨를 더 하대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아저씨는 여전히 침착했다. 아이 알겠습니다. 돈은 안 받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럴 것이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 감정을 억누른다는 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럼 차라리 저놈들이 남기고 간 음식을 내가 먹지 라고 생각했을 때였다. 이딴 게 뭐라고? 놈들이 음식이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서 넘어뜨린 것이다. 극심한 분노로 뇌가 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너무 화가 나서 구토감까지 올라왔다. 그치만 화내면 원만하게 끝내려고 한 아저씨의 마음을 배반하게 된다. 그 후 가게 밖으로 나가니 누군가 말을 걸었다. 야, 거기서 봐. 네가 짜증나게 굴어서 한 대 패줄까 하거든. 삐떡이 된 이놈 사진 올리고 좋아요나 받을 겸 잠깐 좀 보자. 어허, 바로 아까 그놈들이었다. 너희가 제 발로 찾아오다니 행운인데. 오, 그 대사 멋지다. 영상 찍어줄 걸 그랬냐? 먼저 시비 건 건 너네다. 이런 인스타 중독자들은 해충이다. 놈들한테 그에 걸맞는 제재가 필요하다. 음식 낭비나 하는 쓰레기 같은 놈들한테 앞니 같은 건 필요 없겠지? 이놈들이 한 짓은 절대 용서 못해. 어이 형씨, 예쁘게 울어보라고. 우린 싸움 잘하니까 반항은 안 하는 게 좋을걸? 자, 뭐? 김틈투성이길래 먼저 한 방 먹였다. 돈만 내면 단 줄 알아? 이 쓰레기 새끼들. 이빨이. 얼굴이 패였어. 방금 펀치로 이빨은 대부분 깨졌을 거다. 식당은 밥을 먹는 곳이야. 밥 안 먹을 거면 오지 마.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를. 안 돼. 남자답게 덤벼. 음식을 함부로 버리지 마, 자식아. 나는 남은 한 놈의 이빨도 털어버렸다. 이렇게 놈들을 혼내준 뒤 아저씨 손에 이끌려와서 자수했다. 그랬다고 합니다. 이 바보 같은 놈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지로씨. 일단 오늘은 돌아가지 말고 계세요. 좀 심하긴 했으니 깜빵행일 거다. 요 몇 년 동안 놈들처럼 음식을 안 먹고 촬영만 하는 인플루언서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양 대박. 좋아요 폭발각이네. 오늘은 5개 정도 건지고 싶어. 손님을 위해 적자를 감안하고 만들었던 양 많은 메뉴들을 없애는 가게도 늘고 있다. 정줄 놓고 때린 건 반성하지만 후회하지는 않는다. 아저씨 가게 접으면 안 되는데. 아저씨 음식은 동네 사람들한테 힘을 준다. 이런 일로 없어지면 너무 슬플 것 같다. 내 이름은 쿠레바야시 지로. 지갑이 가볍다 가벼워. 보다시피 땡전 한 푼 없는 양아치 출신의 반백수다. 하지만 고등학생 땐 나도 이름 좀 날리는 양아치였다. 타고난 근력이 대단했으니까. 할 만큼 했으면 가라. 시비 건 건 니들이니까 할 말 없지? 이 자식 얼굴뼈 내려앉은 거 아니야? 그러게 내가 뭘 했냐? 저 자식은 건들지 말자니까. 동네 양아치들은 그런 나를 최강의 사나이 또는 괴물이라고 불렀다. 뭐 자랑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싸움이야 전부 상대가 걸어온 싸움을 받아준 것뿐이었다. 그런 생양아치였던 나는 나도 양아치면서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다. 이 자식 와꾸 봐라. 왜 이렇게 때리고 싶게 생겼냐? 그럼 네가 얘 코 수술 좀 해주던지. 제발 그만. 특히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이봐, 그쯤 아주 그래. 그 안경잡이한테 무릎 꿇고 빌면 그냥 보내줄게. 뭐? 너 뭐야? 표정 살벌하네. 너도 맞고 싶냐?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엔 약자를 괴롭히는 쓰레기가 너무 많았다. 왜? 너도 맞고 가게? 아니요, 죄송합니다. 에이, 코가 내려앉았잖아. 감사합니다. 진짜 강한 사나이는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이니까. 하지만 난 공부만큼은 자신이 없었다. 우레바야시, 너 선생님이 직업 상담은 꼭 오라고 했지? 그치만 가도 할 말이 없는데요, 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선생님들 덕분이었다. 당연한 얘기지만 전교 꼴찌를 다투던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내가 일할 만한 곳은 없었다. 아, 이게 인과응보라는 건가? 할머니가 말씀하신 그대로네. 쌈박질밖에 할 줄 모르는 바보를 써주는 곳이 있을 리가 없었다. 그렇게 알바나 하면서 반백수로 먹고 산 지도 5년. 아무리 죽어라 이래도 정직원으로 전환해주진 않는구나.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역시 학력과 총명함이 필요했고, 결국 난 여기저기서 알바나 하면서 하루하루를 연명해가는 신세가 되었다. 아, 뭐든 좋으니까 시급 좋은 일 없나? 이건 뭐야? 그건 애완동물용 새끼 강아지와 새끼 고양이를 키우는 사육사 보조구인 글이었다. 이런 일도 있구나. 조건도 나쁘지 않고 집에서 가까운 데다 시급도 잘 쳐주는데 이런 기회를 놓칠 수야 없지. 나는 곧바로 이력서를 냈고 운 좋게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근성하는 자신이 있습니다. 또 귀찮은 놈 하나 들어왔네. 작업장은 N현의 산속에 있는 폐건물 같은 창고였다. 야, 근성이니 뭐니 그런 거 하등 쓸모없어. 그냥 입 다물고 시키는 일이나 잘해. 새로 들어온 사람한테 이런 말이나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곳의 사장이었다. 알바는 나 말고도 한 명 더 있었다. 나 싸움 좀 하는데 너네 심부름 꺼내라. 딱 봐도 양아치 같아 보이는 녀석이었다. 사육사라는 건 동물을 사랑하고 강아지들을 잘 돌보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창고에서 키우고 있는 겁니까? 니들이 할 일은 이 새끼들 똥철이랑 밥 주는 거다. 새끼 강아지들을 이 새끼들이라고 부르다니 정말이지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미지였다. 창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작은 우리가 잔뜩 늘어서 있었다. 우와이씨, 냄새 대박. 여긴 청소도 안 하는 건가? 우리는 둘째치고 강아지들조차 똥이 묻은 채로 방치된 탓에 털이 거칠었다. 게다가 새끼 강아지들은 꽤 좁은 우리라고 불러야 할지 케이지 같은 곳에 꽉꽉 들어차 있었다. 이거 아무리 봐도 강아지용 케이지가 아니잖아. 설마 햄스터용인가? 새끼 강아지들을 빈 공간 없이 밀어넣은 탓에 다른 강아지 위에 올라타 있을 정도였다. 생명 모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육 환경이었다. 물론 이런 환경에서 애들을 운동시키고 있을 리도 만무했다. 다리를 절고 있잖아. 이 강아지 괜찮은 건가? 좁은 곳에 오래 방치해서인지 한눈에 봐도 다리가 불편해 보이는 강아지들이 많이 있었다. 그중 호흡이 약해져가는 치와와가 한 마리 있었는데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애가 있는데 한번 수의사한테 다녀와야 하지 않을까요? 뭐? 수의사? 돈은 어쩌고? 헛소리 말고 넌 똥이나 치워! 하지만 사장은 그런 내 제안을 무시했다. 불쌍하지만 내 코가 석자인지라 도와줄 방법이 없었다. 미안하다. 적어도 눈곱 정도는 내가 깨끗하게 정리해줄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일을 빨리 끝내고 사장님 모르게 아이들을 돌보는 것뿐이었다. 이건 너무 심하잖아. 저 사장 자식 받아버리든가 해야지. 이 녀석 의외로 정의감 넘치는 성격인 건가? 사장님, 솔직히 애들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너 처맞고 싶지? 뭐야? 칠 수 있음 쳐보든지. 새끼 허세는 나 유도 이단이다. 팔도 확 부러뜨려 버릴까 보다. 숨이 죄송합니다. 사장은 격투기 유단자였고 양아치 녀석은 한 방에 꼬리를 말고 나가 떨어졌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빨간 자국은 뭐지? 설마 혈변을 본 건가? 그러네. 이거 위험한 거 아니야? 난 새끼 강아지를 우겨넣은 우리 안에서 중병의 징조를 발견했다. 그 혈변의 주인은 며칠 전 그 치와와였다. 사장님, 역시 동물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대로 두면 얘 죽을 것 같아서요. 혈변을 누는데요? 난 재차 사장에게 이야기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이 새끼가! 그러라는 말 대신 답지에도 없는 나라차기였다. 이거
그냥 상품이야, 상품. 불량품은 폐기하면 그만이지. 뭔 동물병원? 네? 폐기요? 사장이 당당히 뱉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에 난 벙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일단 우리에 다시 가둬둬. 죽지만 않으면 팔 수 있으니까. 네, 미안하다. 조금만 힘내주라 얘들아. 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새끼 강아지를 우리 안으로 도로 넣었다. 하지만 이틀 후 치와와는 축 늘어진 채 죽어 있었다. 이게 무슨... 아직 한 살도 안 됐을 텐데 이 강아지는 뭘 위해서 태어난 걸까? 그렇게 생각하자 난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때 때마침 사육장으로 들어선 사장은 귀찮은 듯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아, 근성 없긴. 야, 빨리 걔 치워라. 뭐? 지금 뭐라고? 근성이 없다고? 죄송하지만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뭐? 죽은 그 한심한 개새끼 좀 밖에 있는 드럼통에다 들고 가서 소각시키라고? 아무래도 환경이 열악한 탓에 새끼 강아지들이 죽어나가는 건 일상다반사였고 그렇게 죽은 강아지들의 사체는 밖에서 태워서 폐기해왔던 것 같았다. 가끔은 태우지도 않고 강변에 버리기도 한다고 했다. 여긴 개팔이라고 낮춰 부르는 딱 그런 곳이었지만 개 중에서도 악질 중에 악질이었다. 애완동물 샵 같은 곳에서 팔리지 않는 강아지들을 한 마리당 10,000엔 정도의 금액을 주고 사온 다음 이렇게 방치하다 죽어도 신경도 안 쓰는 그런 곳 말이다. 태우기 귀찮으면 그대로 들고 가서 강변에 버리고 오던지. 강변에 버리려고? 무덤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난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비정한 사장의 말에 나도 모르게 말끝이 짧아졌다. 그러자 격분한 사장은 그대로 날 시멘트 바닥에 내던져 버렸다. 이 자식이 감히 누구 같은 말꼬리 잘라먹어? 그 순간 내 머릿속 어딘가에서 뚝하고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더는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겠다고 맹세했는데 근데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너 같은 쓰레기는 인간도 아니지. 분명 많이 깎여서 둥그러졌다고 생각했는데 약자를 괴롭히는 것만큼은 역시 참기가 힘들었다. 아저씨, 먼저 친 건 그쪽이니까 나 원망 마시죠. 나랑 한번 해보겠다 이거냐? 분수도 모르는 어린 새끼는 이래서 피곤하다니까. 에이, 죽어! 이게 뭐야? 꼼짝도 안 하잖아. 이봐 뭐해? 던지던 거 마저 던져야지. 그럼 이제 내 차례지. 잠깐만. 여기서 더 하면 그동안 일한 거 못 받을 줄 알아. 새끼가 쫄아가지고 새끼 강아지를 죽이는 건 괜찮고 자기가 아픈 건 싫다 이거냐? 그런 개소리는 염라 앞에서나 하라고! 목숨은 상품이 아니야! 너 같은 놈은 애완동물을 키울 자격도 없어! 이 아이들이 주인을 찾아가기 전까지 책임지고 키워주는 게 네 놈이 해야 할 역할이잖아! 오랜만에 거하게 얼굴뼈를 함몰시켜버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그 길로 나는 경찰서로 가서 사건의 전말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건 태도 너무하네. 동물레어법 위반으로 체포한다. 빨리 걸어. 젠장. 그 결과 사장 자식은 손에 쇠고랑을 차게 되었다. 나도 감옥 신세를 지게 되었지만 당연한 결과였다. 거기 있던 아이들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다. 사람이라면 응당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니까. 최근 리셀러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연매출 1억엔 대박이지? 리셀러는 인기 상품을 사재기 한 후 비싼 값을 매겨 되팔음으로써 이익을 챙기는 사람을 뜻한다. 비싸게 내놓아도 팔릴 법한 상품을 마구 사들인 다음 다 팔렸대. 미안하다. 내 생일 선물. 시세를 확 올려서 판매하는 것이다. 뭐가 이리 비싸? 불법은 아니지만 되팔이가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건 사실이다. 내 이름은 쿠레바야시 지로.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치는 프리터로 한때는 양아치였다. 고등학생 무렵 나는 최강이라 일컬어졌다. 말도 안 돼. 10명을 혼자서? 역시 홍기 어마어마하군. 다음엔 100명 데려와라. 전승 가도를 달리던 나는 홍기라고도 불렸다. 하지만 내가 주먹을 쓸 때는 옳은 일을 할 때뿐이었다. 싸움 실력은 따라올 자가 없었던 나지만 공부는 영 젬병이었다. 쿠레바야시, 수업 중에 졸지 말랬지? 쌤 졸리단 말이에요.
이제와 생각해보면 선생님들 도움 없이는 졸업도 못했을 것 같다. 나는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남이 헤이 짜증나지 않냐? 학생 부장이면 나야. 졸업하기 전에 확 취업해버릴까? 야, 너네 선의를 베풀어준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 놈들을 특히 혐오했다. 선생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경 써주시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쓰나? 아파라. 내 얼굴. 선생님이 우리 같은 양아치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 생각해라. 이 쓰레기들아. 나는 강했다. 백수의 왕으로 태어난 내 눈에 다른 인간은 먹잇감으로 보였다. 그래서 결심했다. 약자들을 지키겠노라고. 옳은 일에만 주먹을 쓰겠노라고 말이다. 그래봤자 나도 양아치 나부랭이에 불과했지만. 학창 시절에 뭘 하셨죠? 그게 당연히 사회는 날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알바만 하며 산지도 벌써 5년째구나. 이제는 사회 기반을 쌓고 싶다는 마음이 절실했다. 그런 내가 오늘 찾아온 곳은 경로 가장자리에 일렬로 서주세요. 품절되는 즉시 판매가 종료됩니다. 네, 다름 아닌 가전제품 판매점이었다. 누나에게 물건을 하나 사와달라고 부탁받았기 때문이다. 유탁하고 생일인 거 알지? 생일 선물로 최신 플스5 사줄까 하는데 어때? 그래? 애가 좋아하겠다. 곧 6살 생일을 맞는 조카에게 선물을 사줄 생각이었다. 줄 네가 서주면 안 돼? 인기가 하도 많아서 줄 안 서면 못 산단 말이야. 뭐? 내가 왜? 누나가 줄 서서 사. 내가 너한테 빌려준 돈이 얼만데 못하면 지금 갚든가. 한때 양아치였던 누나에게 돈을 빌렸으니 내가 무슨 수로 이기겠는가? 안 그래도 조카가 플스5를 갖고 싶어 했으니. 엄마, 플스5 사줘. 안 돼. 공부나 더해. 사랑하는 조카 생일 선물인데 줄 서는 게 뭐 대수인가? 고마워요, 삼촌. 녀석, 너무 좋아서 우는 거 아니야? 조카 생각을 하는 와중에 판매가 시작된 듯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앞 사람이 움직이면 그때 이동하세요. 이제야 시작인가? 사람들이 조금씩 앞으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판매가 시작된 지 30분이 지났는데도 내 순서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인기 많고 비싼 물건은 리셀러가 귀신같이 냄새 맡고 오잖아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말을 꺼낸 사람은 안경을 쓴 침착한 인상의 남자였다. 듣자 하니 리셀러는 매장에서 물건을 사재기에 인터넷에 되파는 사람들인 것 같다. 사재기를 금지시키면 모를까. 이런 매장은 물건을 몇 개고 살 수 있어서 걱정이에요. 그래요? 사재기와 되팔이로 이익을 챙기다니 얼굴에 철판을 깔아도 유분수다. 내 순서가 가까워졌을 무렵 앞줄에서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졌다. 저기요, 플스5 50개 주세요. 50개? 앞쪽에서 들려온 목소리를 듣고 두 귀를 의심했다. 앞쪽을 살펴보니 딱 봐도 건들건들하게 생긴 남자들이 직원을 위협하고 있었다. 구매를 원하시는 손님이 많으니 꼭 필요한 수량만 구매해 주세요. 50개 필요하다니까. 손님이 달라면 줄 것이지 말이 많아. 게임기가 왜 50개씩이나 필요한데? 남은 수량이 46개라서요. 다른 손님들을 위해 배려 부탁드립니다. 그럼 46개 내놔. 먼저 줄 선 사람이 임자하냐? 누구는 안 갖고 싶겠느냐 말이다. 저런 이기적인 놈을 다 봤나? 게임기가 갖고 싶어서 줄을 선 아이들이 안쓰럽지도 않은가? 나 참, 게임기 여러 개 사서 뭐 하려고. 하나만 있으면 됐지. 뭐? 툭 내뱉은 말이 하필이면 그놈 귀에 들어간 모양이었다. 놈은 몹시 화가 난 듯했고 직원에게 겨누었던 분노의 화살은 내게로 향했다. 뭐야 당신? 몇 개를 사든 그쪽이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왜 없어? 내가 뒷줄인데. 게임기를 대량으로 사서 뭐 하려고? 몰라서 묻냐? 팔아먹어야지. 게임에 정신 팔린 니들이랑 다르게 나는 생계가 달려있다 이 말씀이야. 어쭈? 째려보는 거 봐라. 죽고 싶냐?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나 전직 프로 복서야. 죽일 테면 어디 한번 죽여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아이들 앞에서 싸울 순 없는 노릇이라 꾹 참았다.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없어. 너네 나한테 살래? 어? 놈은 수그리기는커녕 줄을 선 사람들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험악해지는 분위기에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을 때 치사해요, 아저씨. 저희 것도 남겨주세요. 타카시.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아이가 울먹거리며 말했다. 꼬맹아, 그렇게 갖고 싶냐? 네, 전부터 갖고 싶었어요. 오늘 사준 데서 엄마랑 줄 서 있었어요.
눈물로 호소하는 소년의 애절한 요청에 리셀러는 귀를 의심케 하는 발언으로 맞받아쳤다. 정가의 5배에 팔아줄게. 엄마한테 50만 원 달라고 해. 불법도 아닌데 뭐 어때? 내가 산 물건이 얼마에 되팔든 내 자유란 말씀. 눈에 핏발이 설 만큼 분노가 치밀었지만 저 자식을 그냥... 그놈 말대로 되팔이는 불법이 아니었다. 끝내 그 남자는 게임기 46개를 사서 일행과 함께 매장을 나섰다. 악질이네요. 전직 프로복서라니 무서워라. 손님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쪽에 얻어맞는 줄 알고 걱정했어요. 뭐 살벌하긴 했죠. 그놈 말고 내가... 누나한테 뭐라고 변명해야지. 누나가 내 말을 믿어줄까? 줄 안 서고 농땡이 피웠다 소리나 안 들으면 다행이지. 결국 아무것도 못 사고 빈손으로 돌아가야 했다. 플스5 갖고 싶어. 조카 생일 선물 하나 못 사줬다는 게 못 내 맘에 걸렸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야, 거기 너. 어? 이놈입니까? 건방지게 생기긴 했네요. 맞네. 뭣도 모르는 아마추어 놈. 손 좀 봐줘야겠어. 아까 그 리셀러 패거리였다. 어린애나 울리는 되팔이꾼들 아냐? 나한테 볼 일 있나? 이 자식 말 버릇보게 미쳤냐? 야, 나 전직 프로 복수라니까? 상대가 먼저 싸움을 걸어주는 편이 나로서도 마음이 편했다. 마음 놓고 날뛰어도 되겠군. 내가 이기면 정가로 하나 팔아라. 플스5. 이기고서 말하지.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잖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상도덕이란 게 있는 법이다. 장사? 웃기시네. 주잡한 되팔이꾼 주제? 아이를 울리는 쓰레기는 하늘이 용서치 않으리. 리셀러가 전조도 없이 기습 공격을 해왔다. 뭘 꼬물지? 이거나 먹어라! 방금 있는 힘껏 친 거 맞냐? 네가 먼저 쳤다. 전부터 내 맷집은 타의 추정을 불허했다. 주먹질 한 방에 나가 떨어질 것 같은가? 어른은 아이 앞에서 바르게 행동해야 하거든. 치졸하게 돈 벌겠다고 애를 울려? 그렇게 살지 마라! 그 아이가 흘린 눈물의 무게만큼 내 주먹에 실어 날려주마! 이 비겁한 되팔이꾼 같으니! 가드를 올려도 소용없다. 내 주먹은 온몸의 힘과 혼을 실은 극한의 주먹이니까. 제작사가 피땀 흘려 만들어서 매긴 값을 네가 뭔데 올려! 그 물건을 정말 갖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아이들에게 넘겨주란 말이다. 그놈 얼굴에 성한 곳이 없도록 주먹을 마구 갈겼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놈의 부하가 날 말리고 나서야 간신히 이성을 되찾았다. 약속 지켜라. 정가에 하나 팔기로 했지?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올렸던 그 애 반드시 찾아내서 정가로 게임기 팔아. 너도 이 꼴 나기 싫으면. 그쪽이 먼저 시작했다지만 내가 과했던 것도 사실이다. 내가 못 살아. 누가 또 사고 치래? 누나! 게임기 사오랬더니 쌈박질을 해?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경찰서에 출두했다. 다짜고짜 주먹부터 나가는 버릇이 안 좋은 건 알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다. 애를 울리는 인간이 싸움을 거는데 어떻게 참으란 거야. 어쨌든 게임기는 샀으니까 조카는 좋아하겠지. 근래 들어 가정 내에서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손을 대는 부모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시끄러워 이 멍청한 것들이! 애는 건들지 말아요. 그들은 어디서 왔는지조차 알 수 없는 분노를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그런 폭력이 점차 심해지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이 오해요. 그냥 훈육 차원에서. 때로는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기도 한다. 죄 없는 무고한 목숨이 부조리하게 빼앗기고 마는 것이다. 내 이름은 쿠레바야시 지로. 사임이라는 경주에서 한참 뒤처져버린 양아치 출신의 한심한 반백수다. 난 학생이었던 시절 다소 거칠게 살았다. 소미호를 한 방에? 그렇게 거들먹거리더니 별거 없군. 역시 저 괴물 녀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건가? 불의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동네 양아치들과 마찰이 끊이지 않았고, 이건 그 때문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 당시에 난 공부와도 담을 쌓고 살았다. 쿠레바야시, 에도 막부 시대를 연 인물이 누구지? 악마 장군? 아이고 조야, 그건 지옥의 단두대고. 지금 생각해봐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게 기적처럼 느껴질 정도로 말이다. 이렇게 밑바닥 인생을 살다 보면 보통 사람들은 잘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이기도 한다. 아가씨,
나랑 한번 하자. 그래, 부탁 좀 합시다. 딱 한 번이면 되는데. 예를 들면 웬 양아치 같은 것들이 천인공노할 만한 짓을 하는 지금 같은 상황 말이다. 거기 니들 지금 당장 쓰레기 주워서 꽁무니 빠지게 도망가라. 그럼 용서해 줄 테니까. 종이에 사돈 없었네. 이건 또 뭐야? 그냥 칠까? 만약 사람들보다 강한 힘을 가졌다면 그 힘은 반드시 다른 누군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뭐? 얼굴이. 바닥에 쓰레기는 줍고 가라. 이런 남복이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스스로 쪽팔리지도 않는 건지. 내가 아직 어렸을 때 하늘나라로 가신 할머니는 내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셨다. 지로 넌 사람들보다 힘이 세잖니. 그 힘은 너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다들 우리 지로를 사랑하게 될 테니까 지로 너도 행복해질 수 있겠지. 그 말은 지금도 내 가슴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사람의 도리에 어긋난 짓은 하지 않는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사람들보다 강한 힘을 가졌다는 사실은 사회로 나가자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았다. 학교 다니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걸 말씀해 주세요. 매일 선을 행하자? 내 나름대로 열심히 취업 활동을 해봤지만 끝끝내 채용의 문턱을 넘을 수는 없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알바나 전전하면서 살게 된 난 요즘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밤만 되면 이 근처에서 어린애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단 말이지. 그것도 애들이라면 푹 잠들어 있을 이 야심한 시각에. 이래봬도 귀는 좋은 편이라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벌떡하고 일어나게 된다. 뭐야? 하지만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봐도 울음소리가 어디에서부터 들려오는 건지 통 알 수가 없었다. 그렇게 잠설치는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의 일이었다. 문 앞에 누가 있잖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집 문 앞에 쪼그려 앉은 사람의 형상이 보였다. 도대체 누구지? 라고 생각하며 가까이 가본 나는 너무 놀라 마른 숨을 들이켰다. 이봐요, 당신. 그건 양뺨이 부풀어 오른 채로 숨죽여 울고 있는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녀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도와주세요. 이대로 보고만 있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말을 걸어보니 돌아온 건 서툰 일본어였다.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힐 정도로 곤란한 상황이었지만 그 모녀를 모른 척할 수도 없었다. 일단 들어오세요. 거기서 그러고 계시면 저도 좀 곤란해서요. 네.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있는데 그냥 두고 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 아이의 이름은 니코로. 마리아는 필리핀에서 왔다는 것 같았다. 호스티스로 일할 때 가게를 봐주던 야쿠자랑 만나게 됐다는 거군요. 네. 처음엔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저는 물론 아이한테도 폭력을... 차마 듣기 힘든 이야기였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경찰에게 가서 신고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마리아 씨, 일본에는 정식으로 비자를 받고 오신 겁니까? 이쪽도 그러지 못할 사정이 있는 한 경찰에게 이야기하는 건 불가능했다. 일단 돕겠다고 집에 들이기는 했는데 이번 일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경찰한테 신고할 수도 없으면 검색만이 살 길이지. 일자 무식인 내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봤자 좋은 해결책이 떠오를 리 만무했다. 네, 제일 필리핀 원호회입니다. 여기다 사정 설명 좀 해보세요. 떡은 떡집에 맡기라고. 이럴 땐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최선이다. 마리아는 내가 빌려준 핸드폰을 들고 모국어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걸로 도움이 좀 되면 좋겠는데. 오빠, 우리 이제 혼나지 않아도 돼?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니 어린아이의 볼에 멍자국이 있었다. 정말이지, 어떻게 돼먹은 사람이길래 이렇게 귀여운 아이한테 손을 댈 수 있는 거지? 지금 엄마가 노력하고 있으니까 무서운 아저씨랑 더는 같이 안 살아도 될 거야. 우와, 그럼 엄마도 더는 안 맞아도 되겠네? 이런 아이에게 폭력을 행사한 그 야쿠자 놈은 인간 쓰레기인 게 분명했다. 이걸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로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것 같았다. 마리아, 거기 있는 거 다 알아. 빨리 안 나와? 뭐야? 갑자기 현관문을 두드리며 꽥꽥 소리를 지르는 멍청이가 등장한 것이다. 원래라면 당사자들끼리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해주는 게 맞겠지만 괜찮아. 괜찮을 거야. 무서워 떠는 두 사람을 보니 이대로 그녀들을 보낼 수는 없었다. 그런 이유로 직접 복도로 나가자 딱 봐도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양아치 하나가 난동을 부리고 있었다. 옆집에 피해가게 왜 남의 집 문을 두드립니까? 뭐?
이 불륜난 새끼가! 갑자기 뭐라는 거야 이 자식은? 네가 누구든 상관없는데 여기에 숨겨준 여자랑 애새끼는 내놔. 무슨 말씀인지 잘 이게 어디서 시침을 때리고! 모르는 척 넘어가려고 했지만 그 순간 얼굴로 주먹이 날아들었다. 애송이 주제에 꽤 무게가 실린 주먹이었다. 어떠냐? 내가 이래봬도 태국에서 무에타이를 배운 사람이라고. 그렇군. 하이킥 한 방 맞으면 좀 아픈 걸로는 끝나지 않을 거다, 애송아. 에바, 그 모녀를 왜 쫓는 거지? 기분 내킬 때마다 두 사람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하던데. 참, 그 여자 내 돈줄이야. 그 여자가 일을 안 하면 내가 굶어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 녀석은 마리아한테 빌부터 먹고 사는 떨거지라는 건가?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 말을 자해도 나불대는군. 내가 겁먹었다고 생각한 건지 그 녀석은 아직도 바삐 혀를 돌려댔다. 그 애새끼도 그래. 마리아 걔 주저앉히는데 이용해 먹을까 했더니 학교 가고 싶다는 소리나 하고 말이야. 뭐? 그래서 내가 교육 좀 시켜줬지. 지 분수를 좀 알라고. 그러니 너도 슬슬 꺼지지 그래. 체중이 실린 꽤 괜찮은 펀치다. 하지만 그 순간 내 참을성도 한계에 다다랐다. 넌 니코의 그 작은 얼굴에 이런 주먹을 휘둘러 왔다는 거야! 어린아이와 여자를 이용해 먹는 쓰레기 녀석을 하늘이 용서할 리가 없다! 내가 한 발 내디딘 순간 녀석의 돌려차기 한 방이 날아왔다. 뭣도 모르는 게 까불고 있어. 야! 가렵지도 않군. 스스로 먹고 살 돈도 못 버는 녀석의 발차기 따위! 거짓말. 뭐가 무에타이라는 거야? 이런 건 몇 대를 맞는다 해도 난 쓰러지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힘이라 해도 절대 여자와 아이에게 휘둘러서는 안 되는 법! 이 꽉 물어라! 그러니 일방적으로 짓밟히는 사람이 느꼈을 공포를 내 놈에게도 뼛속까지 새겨 넣어주도록 하지! 이 쓰레기 새끼야! 저 아래에서부터 쳐올린 영혼이 실린 어퍼컷 한 방에 그 녀석의 몸은 붕 떠올랐다. 자고로 남자에게 주어진 힘은 자신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으아! 여자 등골 파먹지 말고 네가 직접 팔아먹어. 그렇게 몇 차례 발기질을 날린 나는 내가 쳤어. 살려줘.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필사적으로 소리치는 녀석의 외침에 정신을 차렸다. 거기 나! 네. 그 모녀한테서 손 떼고 두 번 다시는 두 사람 앞에 나타나지 마! 내 말에 그 녀석은 고장난 장난감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이걸로 이 녀석이 두 사람을 다시 찾아오는 일은 없겠지. 자, 그럼 이 꽉물어! 마지막으로 한 대만 더 맞지? 여자와 아이는 몸 바쳐 지켜야 할 존재라고! 뭐! 화를 참지 못한 나머지 결국 나도 경찰 신세를 지게 됐다. 아유, 지로야. 넌 왜 매번 적당히를 모르냐, 적당히를. 그 사람 얼굴뼈 내려앉았어. 죄송합니다.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다시 유치장에 가게 된 거다. 그 후 그 모녀는 지원단체의 도움을 받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연이 있으면 다시 만날 수 있겠지. 일본에 머무를지 본국에 돌아갈지 알 수 없지만 건강하길 바라본다. 내 이름은 쿠레바야시 코타로. 미안해. 아내가 사산해 아빠가 되지 못한 남자다. 나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다. 여보, 나 갔다 올게. 다녀와요, 여보. 오늘도 화이팅!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아내와 살고 있는 행복한 남자이기도 하다. 미키와는 결혼한 지 3년이 됐지만 부부 사이는 여전히 좋기만 하다. 나왔어. 여보, 여기 선물. 고마워. 이웃들로부터 신혼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말이다. 참고로 내게는 이런 날을 끔찍이 아끼는 동생 지루가 있다. 싸움도 잘하고 정의감이 넘치는 마음씨 좋은 녀석이다. 형, 나도 곧 조카 볼 수 있는 거야? 아이는 하늘이 내려주는 거라고들 하잖아. 생기면 좋지. 가끔 경찰서에 잡혀갔다 오긴 하지만 나에겐 그저 귀여운 동생일 뿐이다. 그런 우리에게 드디어 고대하던 아이가 생겼다. 지금으로부터 7개월 전의 일이다. 여보, 우리 애가 벌써 2달이래. 정말? 우와, 잘됐다. 처음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정말이지 눈물이 나올 정도로 기뻤다. 물론 기대하고 있던 지로를 포함해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형, 축하해. 여보는 좀 쉬고 있어. 빨래는 내가 할게.
고마워. 우리의 소중한 아이를 가진 미키에게 난 가능한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갔다. 아빠는 네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여보도 참. 미키의 배도 점차 불러왔고 뱃속의 아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건 임신한 지 9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네? 네. 여보, 왜 그래? 나도 몰라. 남편이랑 같이 오라는 말만 들었어.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우린 산부인과로 향하게 되었다. 애한테 무슨 일 생긴 거면 어쩌지? 걱정하지 마. 우리 애잖아. 분명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을 거야. 나는 마음속에 피어나는 불안을 애써 외면하고 미키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것도 진찰실에서 기다리는 의사의 표정을 보기 전까지였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험악한 표정에 불안이 밀려와 잘 부탁드린다는 말을 하는 게 최선이었다. 그리고 내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뱃속의 아이는 치명적인 기형을 앓고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여보! 어찌어찌 미키를 부축하긴 했지만 솔직히 나도 정신을 잃고 쓰러질 뻔했다. 의사의 말에 의하면 뱃속의 아이는 뇌가 두개강 밖으로 빠져나오는 뇌 헤르니아라고 했다. 그 외에도 뇌성마비의 전전뇌증도 의심됩니다. 우리 아이가 뇌에 3가지나 되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그 무거운 사실에 나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어떻게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했다. 그 병은 고칠 수 없는 건가요? 매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출산을 견딜 가능성도 매우 낮고요.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의사의 말을 들은 후 나는 미키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못 산대? 고개를 좌우로 흔드는 그 작은 행동이 내겐 그 어떤 행동보다 괴로웠다. 그 후 우린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서로를 아는 채 울었다. 그렇게 울어본 건 태어나 처음이었다. 임신하고 이미 9개월 이상 지났기 때문에 낙태는 불가능했다. 태어나게 된다면 우리 꼭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주자. 응. 우린 수많은 대화 끝에 그렇게 각오를 다졌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께도 이 사실을 알렸다. 그래. 그래서 우리 딸아이는 어떤가? 충격이 컸을 텐데 지금은 잘 이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히 숨기기 어려울 만큼 마음이 너무나도 무거웠다. 조카를 만날 생각에 즐거워하던 지로에게도 이 사실을 알렸다. 그렇구나. 형, 내가 바보라서 좋은 말은 못 해주지만 뭐든 말만 해. 알지? 고마워. 덕분에 든든하다. 지로는 자기 일인 것처럼 날 걱정해 주었다. 그렇게 매일같이 기적이 일어나기를 신께 빌던 우린 결국 출산의 날을 맞이하게 되었다. 여보, 나 힘낼게. 무리는 하지 말고, 지난 며칠간 각오하고 또 각오했던 일이다. 어떤 결과라도 나는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미키가 나오길 기다리는데 양가 부모님과 지로가 달려와 주었다. 괜찮을 거야. 믿어보자고. 형! 어두운 표정 하지 마! 웃으면서 형수님을 맞이해줘야지! 그래, 그래야지. 내 얼굴이 말이 아니었던 건지 오랜만에 동생의 잔소리 같은 격려의 말을 듣게 되었다.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수술실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선생님! 어떻게 됐나요? 산모는 무사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역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어떤 모습이든 간에 아이의 얼굴을 한 번은 보고 싶다고 빌자 의사는 영안실로 안내해 주었다. 이 아이가 우리 아이구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조용히 잠든 어린아이의 모습을 본 나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 후 면회가 가능해지자마자 나는 미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여보, 고마워. 수고했어. 나보다 먼저 결과를 들은 그녀에게 나는 이 이상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후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의사는 우리 가족 모두를 다른 방으로 불렀다. 뭐라고요? 그곳에서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이번에 죽은 아이의 시신을 저희에게 양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순간 할 말을 잃은 나를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 의사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다시 한번 요구사항을 반복해서 말했다. 이 남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방금 막 아이를 잃은 나한테 도대체 무슨... 이런 케이스는 정말 흔치 않은 케이스입니다. 분명 의학 발전에 지대한 도움이 될 겁니다. 내겐 눈앞의 남자가 인간이 아닌 괴물처럼 보였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땐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가슴이 뜨거워질 정도의 분노가 끌어올랐다. 지금 장난해? 그런 걸 냉큼 알겠다고 할 부모가 세상에 어딨다고! 피가 거꾸로 솟아 그렇게 울부짖는 내게 의사는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물론 공짜로 달라는 게 아닙니다. 사례금으로 100만 원을 드리도록 하죠.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이 인정머리 없는 의사에게 달려들려고 한 그 순간 지루가 제지하듯 나를 막아섰다. 이봐, 의사 선생. 의학의 발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알겠는데 말이야. 이제야 말이 통하는군요. 약속한 대가도 반드시 지불하겠습니다. 의사가 그렇게 대답한 순간이었다. 이 새끼가! 지루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풀스윙으로 의사를 집어던져버린 것이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아이 부모한테 지금 그딴 말을 해? 적어도 며칠이 지난 다음에 말을 하든가 해야지. 의사라면 깊이 상처 입은 환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을 돌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이런 말도 했다. 아니, 말해주었다. 지루가 때리지 않았다면 내가 했을 것이다. 그의 행동은 내 마음을 생각해서 한 행동이었다. 너 병원 안서 뭐하는 거야? 아이씨, 죄송합니다. 화가 나서. 하지만 폭력은 폭력. 지루는 상해죄로 경찰에 연행되게 되었다. 그 후 미키가 태어나길 기다려 나는 아이를 우리 가족 묘지에 매장했다. 할아버지, 우리 아이 잘 부탁해요. 부디 우리 목까지 더 사랑해주세요. 내가 사랑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천국에서 함께 있으니 우리 아이도 외롭지 않겠지. 그로부터 1년이 지나 미키의 뱃속에는 또다시 새로운 생명이 깃들었다. 이번에야말로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다. 걱정하지 마. 분명 그 아이가 지켜줄 거야. 이번에야말로 안심하고 나을 수 있도록 의사 선정에도 심혈을 기울여야겠다. 형수님, 실례합니다. 왔구나. 어서 들어와. 형수 배 됐다 크네. 건강하게만 태어나주면 좋겠다. 그지? 그럴 거야. 고마워, 지로. 네가 나 대신 날려준 주먹 덕분에 용기를 가질 수 있었어. 내 이름은 쿠레바야시 지로. 알바비 들어올 때까진 이번 달도 빠듯하겠어.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사회성이 좋은 것도 아니라 일을 찾는데 애먹고 있는 양아치 출신의 반백수다. 고등학생 때 난 괴물이라고 불릴 정도로 싸움을 잘했다. 요시 이 자식 얼굴이 함몰됐어. 과연 괴물 같은 펀치 위험해. 너희들 폐를 끼친 사람들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일반 사람들보다 배는 강한 펀치 때문에 양아치들은 나를 괴물이라고 불렀다. 그렇게 변변치 못한 학창 시절을 보낸 나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걸 극도로 싫어했다. 저 아이 앞이 안 보이는 건가? 위험해 보이는데. 강하게 태어난 사람은 약한 사람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세상에는 안타까울 정도로 쓰레기들이 넘쳐났다. 죄송합니다. 아이씨, 내 뒤통수. 뭐야 이건? 너 지금 우리 무시하냐? 어? 그저 보고만 있어도 구역질이 날 정도로 말이다. 야, 넌 눈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앞이 안 보여서. 앞이 안 보이는 건 네 사정이고 난 용서 못 하겠는데. 야, 너 지갑 내놔봐. 2만 원 이상 들어있으면 봐줄게. 빨리 안 내놔. 죽고 싶지? 네. 아이, 그쯤 하지 이 쓰레기들아. 이 애한테 무릎 꿇고 빈 다음에 쏜살같이 도망가면 한 번은 봐주지. 에? 이건 또 뭐야? 열받게. 이 새끼 그냥 죽여버릴까? 아씨, 야, 우리 가라데 2단이야. 까불지 말고 사과하고 가라. 이 자식들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점차 블록을 막고 서 있으면 안 되지! 안 되겠군. 남자라면 덤벼!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람의 도리를 벗어난 녀석들에게 용서는 없다. 형씨, 버스 왔으니까 타요. 계단 조심하고. 감사합니다. 저 녀석이다! 뭐 화가 주체가 안 돼서 매번 경찰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그랬던 난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 사회적 약자가 되어버렸다. 이 시국에 일 같은 게 있을 리 없지. 아, 이러다 진짜 굶어 죽겠어. 자격증도 면허도 하나 없고 과거 경력이래봤자 제대로 된 직종에 종사한 적도 없다. 지금도 최선을 다해 취업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차피 일을 할 거라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당신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라고? 그때 눈에 띈 게 바로 결혼상담소의 어시스턴트 업무였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에 지원해보니 의외로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되었다. 너 같은 타입이 이 일에 딱이긴 하지. 클레임 같은 건 알아서 쳐내. 네! 잘 부탁드립니다! 30 정도 되어 보이는 우락부락한 남자와 술집 아가씨 같은 여자 둘이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알았어? 가장 중요한 건 손님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잘못하면 바로 사과하는 게 네 일이고. 결혼하고 싶은 인간들은 바보들밖에 없어서 전화 받으면 불평만 늘어놓거든. 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지시받은 내용은 이랬다. 첫날은 끊임없이 울리는 전화를 계속해서 받았다. 네! 결혼상담소 러브앤파이어입니다! 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걸려오는 전화는 전부 클레임을 거는 전화밖에 없었고 내 일은 열심히 사과해서 기분을 풀어주는 일이었다. 하지만 건네받은 매뉴얼대로 말해본들 고객들의 화가 풀릴 리 만무했다. 저기요, 회원가입한 지 벌써 3개월째인데 한 번도 맞선을 주선해준 적이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찾아보고는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고객들의 불만은 이유가 있는 것들이었으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여성은 회비만 내고 한 번도 맞선 상대를 소개받지 못했다고 한다. 저희로서는 최대한 고객님의 희망사항에 맞춰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말은 질리도록 들었다고요. 난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적금도 깬 건데. 그 여성 고객은 마지막에 울면서 전화를 끊었다. 우리 상담소는 회원가입비가 30만 엔으로 이후 매달 2만 엔을 지불하면 등록된 다른 회원들과 매칭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돈은 받지만 소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듯했다. 빨리 소개해달라고요. 계속된 전화에 곤란했던 나는 사장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사장님, 죄송한데 고객님이 납득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요. 뭐? 아이씨, 마음 약해 빠져선. 그거 내놔. 그러자 사장은 악랄한 얼굴로 이런 말을 뱉기 시작했다. 이봐요 고객님, 저희도 벌써 몇십 명이나 되는 남자 고객님들께 우리 고객님 프로필을 돌렸는데 아무도 맞선 보겠다는 사람이 없는 걸 어떡합니까? 예? 결혼하고 싶으시면 몸무게도 좀 빼셔야죠. 학력도 별 볼 일 없으시던데. 어디 그게 우리 잘못입니까? 그저 순수하게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여린 여자에게 말이다. 아휴, 몇십 명한테 보여줬으면 저희는 저희가 할 일 다 했다고 보는데요. 이제 진상짓 좀 그만하시죠. 박력 한번 대단하지? 현역 킥복싱 선수거든. 괜히 대들었다간 뼈도 못 추릴 수 있어. 네. 하지만 사장의 말대로 몇십 명에게 프로필을 돌린 거라면 상담소의 역할은 다 한 거나 마찬가지이긴 했다. 점포에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었다. 이거 사기 아니야? 내가 돈을 얼마를 냈는데요? 네. 회원가입 시 계약 내용대로네요. 나는 일단 일이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나 혼자 고객을 납득시키기 힘들 땐 사장이 나타나. 어이구 고객님, 그 연봉이 얼만데 그걸로 매칭이 되겠어요? 이 머리카락도 휑하셔가지고는 참.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고객에게 입에 담기 힘들 정도의 난폭한 말들을 쏟아냈다. 결혼이 하고 싶어 우리 회사에 온 사람들인데 대금을 지불한 사람에겐 그저 냉랭하지만 손님의 행복을 위해 성심성의껏 대응해드리겠습니다. 마음 정했어요. 가입할게요. 29, 30. 딱 맞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가입 전까진 고객에게 상냥하기 그지없다. 수수료도 높은데 옵션으로 추가 금액을 지불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한편 멈추지 않는 클레임 전화. 난 정말 고객들의 행복을 도와주고 있는 게 맞는 걸까? 회사 자체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한 때였다. 예약 없이 여성 손님이 찾아왔다. 나이는 30대 중반처럼 보였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담당자가 자리를 비워서요. 부탁이에요. 제발 이야기만이라도 들어주세요. 지금 한 말은 매뉴얼대로였다. 하지만 그녀는 꽤나 초조한 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상담소에서 소개해준 남성과 교제한 뒤 순조롭게 결혼까지 이야기가 진행되었어요. 아, 그렇군요. 다행이네요. 여기에 온 지 2주째.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은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치만 갑자기 그 사람이랑 연락이 안 돼서 갑자기요? 회사 자금 융통 관계로 돈을 빌려줬으면 한다는 말을 듣고 200만 엔을 보냈더니 그 다음부터 연락 두절이 됐어요.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이야기는 전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였다. 틀림없다. 이건 결혼 사기다. 우리가 사기꾼을 소개해준 것이다. 돈을 빌려준 제 잘못이지만 그래도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해서.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나는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출근한 사장에게 이 일에 대해서 알렸다. 아무래도 저희가 소개해준 남성이 결혼 사기꾼이었던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세요. 네. 어이 쿠레바야시, 너도 들어와. 그러자 사장은 영업용 미소를 지은 채 여성 고객을 안쪽으로 안내했다. 소개한 책임을 갖고 제대로 대응할 거라 생각한 내가 바보였다. 뭐 죄송하지만 계약 내용 읽어보셨어요? 두 분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저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어요. 돈을 빌려준 건 전적으로 고객님 책임이죠. 그런 다음 차인 것뿐인데 그건 사기도 뭣도 아니지 않나? 차인 것뿐인지도 모르죠.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없어요. 단지 정말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목소리라도 한 번 더 듣고 싶어서 그래요. 결혼을 꿈꾸고 그 직전에 배신당한 여자의 비통함 가득한 목소리. 에헤이, 안 되지, 안 돼. 이건 그냥 지정극이잖아요. 그쵸, 고객님? 게다가 당신 네? 벌써 30 중반이면서 너무 조건을 많이 보던데. 그 남자랑 급이 안 맞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깊이 상처받은 여자의 마음에 못을 박듯 이 남자는 냉정한 말들을 쏟아냈다. 아이씨, 이거 영업 방해예요. 그만하고 집에 가세요, 이제!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장의 대응은 비정하기만 했다. 하지만 규정상 고객의 책임인 것은 확실했다. 하지만 그 직후 나는 터무니없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그 사기꾼 놈한테 절반 100만 엔 받았어? 네. 꼴이 안 잡히게 어제 다 현금으로 받았어요. 뭐라고? 조금 전 그 여자가 말한 200만 엔의 절반과 딱 맞는 숫자잖아. 진짜 돈 벌기 쉽다 쉬워. 결혼에 눈먼 여자들이란. 급한 여자들이랑 사기꾼이랑 엮어주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 쓰레기 자식들이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이 자식들 그 눈물을 보고도 아무 생각이 들지 않는 건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했어요. 결혼하고 싶어서 순수하게 상대에게 마음을 줬다가 이거 써요. 상담소에 큰 돈을 뺏기고 남자한테도 큰 돈을 뜯기고 이것만큼은 사람으로서 그냥 보고 지나칠 수 없다. 이봐, 다 들었어. 당신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야, 너! 누가 몰래 엿들을 해? 나쁜 버릇이 있네. 죽고 싶은 거 아니면 방금 들은 건 그냥 잊어버려. 이런 역겨운 이야기 잊고 싶어도 잊을 수 있을 리가 없지. 당신들 지금 당장 그 여자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돈도 돌려주고 경찰에 자수하라고. 뭐? 우리가 미쳤니? 참. 야, 너 어디 머리 다쳤냐?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안 그럼 이놈들 내가 박살을 내주겠어. 얘 진짜 바본가 봐. 애가 주제 파악을 못하네. 진짜. 야, 송아, 나 이래봬도 현역 킥복서야. 너 그렇게 까불다가 죽어? 손님들은 좋은 인연을 찾아 이곳에 온 거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갖고 놀아? 너 바보니?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파악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잖아. 처음엔 분명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 듯 말한 건 뭐야? 시끄럽기는. 야, 만날 수 있겠냐? 넌 진짜 좀 맞아야겠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그들의 간절한 마음을, 그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는 쓰레기 새끼들이. 난 더 이상 네 놈들을 인간 취급을 못 해주겠다. 사람을 약점 잡고 괴롭히는 사기꾼 집단을 하늘이 용서할 리가 없지. 입 닥쳐 이 새끼야! 갑작스러운 발길질이 날아왔다. 어이, 방금 그게 최선은 아니겠지? 분명히 말하는데 네가 먼저 찼다. 거짓말. 내 복부는 두꺼운 강철처럼 단단한 탓에 지금껏 제대로 된 타격을 입은 적이 없다고. 우리 고객들은 전부 자기 인생을 걸고 이 소개수를 믿었기 때문에 큰 돈을 치렀는데, 이 꽉 물어라. 안 그럼 죽는다. 그런 사람들의 인생에 참견해서 행복을 말할 자격 따위 이놈한텐 없다. 이 사기꾼 자식아! 우와! 내 주먹은 누구보다도 단단했고 온 체중과 영혼을 실은 펀치에 가드는 무용지물이었다. 뭐야? 한입거리도 안 되네. 뭐가 현역 킥복서라는 거야? 거짓말. 설마 한 방에 얼굴이 내려앉은 거야? 이봐, 다음은 너다. 뭐? 나 여자야. 여자를 때리려고? 상관없어. 난 쓰레기는 차별하지 않거든. 이 쓰레기야! 여자라고 용서는 없다. 한 방에 그녀의 턱을 부쉈다. 다들 거액을 지불했다고. 상처받을지도 모르지만 필사적으로 운명의 상대를 찾으려고 하는데, 그런 고객의 마음까지 신경 쓰는 게 니놈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죄송합니다. 너무 과한 처사였다는 걸 깨달은 나는 그 길로 자수했다. 넌 왜 매번 적당히 할 줄을 모르냐? 두 사람 다 안면골절이야. 죄송합니다. 그 후 내가 경찰에 전달한 정보로 그 두 사람과 사기꾼은 전부 체포되었다. 사람의 도리를 벗어난 녀석들에게 제재를 가한 것에 후회는 없다. 그 여자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하지만 상담소에 온 사람들이 돈을 돌려받고 이번엔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내 이름은 쿠레바야시 지로. 세상이라는 거친 바닷속을 프리터라는 이름의 작은 배로 항해하는 인생의 모험가다. 학생 시절 나는 변명의 여지없는 쓰레기였다. 고레바야시, 이 별의 이름은 정답! 사조성! 그건 북두의 권이고 사조성을 보면 머지않아 죽는다는 설정도 있지 않나? 거기다 공부를 지지리도 못했다. 머리는 나빠도 불의를 참지 못하는 성격인지라. 하나, 둘. 그 아줌마, 꿈을 대지 말고 빨리 올라가.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임신했으면 집에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야, 너네 뭐야? 당장 저분께 죄송하다고 머리 받고 싹 꺼져. 죽기 싫으면. 날씨가 더워서 머리가 맛이 갔나 보지. 어디 눈물 함짜게 해줘? 쓰레기들에게 주먹으로 참교육을 날려서일까? 이 힘은 설마 홍기? 사과하라고 했다. 홍기라는 별명까지 붙을 만큼 이 구역의 전설적인 싸움꾼으로 통한다. 그러면 뭐하나? 지금은 비정규직 알바나 전전하는 신세인 것을. 공부 열심히들 하네. 나도 진작 공부 좀 할걸. 후회해봐야 늦는다고 했던가. 맞는 말이었다. 신세 한탄이나 하는 나와는 다르게 이 학원은 제법 유명한 입시 학원이었다. 다음 수업 답안지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다시 공부의 뜻을 품었기 때문은 아니고 보다시피 돈을 벌러 온 것이다. 학원 선생으로 정규직 채용되었다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이거 3학년 D반에 전해주겠나? 안타깝게도 내 머리론 선생은 고사하고 잡일이 고작이었다. 아무리 잡일이라도 월급 받고 하는 일이니 대충 할 수야 없는 법. 그런 생각을 할 무렵 복도를 꺾으려다가 누군가와 충돌하고 말았다. 헐끔 시선을 내리자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자애가 눈에 들어왔다. 미안하다. 안 다쳤니? 네. 내가 덩치가 있다 보니 작은 아이들을 종종 보지 못할 때가 있다. 넘어진 아이는 훌쩍거리고 있었다. 수업 중에 교실을 빠져나온 걸로 미루어 보아 뭔가 사정이 있는 듯했다. 남자의 눈물에 이유를 묻는 건 궁상맞은 일이지만 우는 아이를 못 본 채 할 수는 없었다. 꼬마야, 미안한데 잠시만 여기서 기다릴래? 네. 우선 답안지부터 전달하고 꼬마의 사정을 듣기로 했다. 꼬마를 옥상으로 데려가 주스를 사주자 꼬마가 머뭇거리면서 말문을 열었다. 전 다른 애들에 비해 머리가 나빠요. 수업을 못 알아듣겠단 소리야? 그렇게 묻자
불분에 찬 꼬마가 고개를 끄덕였다. 꼬마의 이름은 코바시 켄타. 몸집이 왜소한 초등학교 6학년생이었다. 엄마 아빠는 절 사립중학교로 보내고 싶어해요. 그런데 제가 공부를 못해서 그래서 교실을 박차고 나왔다? 요즘 애들은 참 힘들겠다. 아직 초등학생인데 성적 때문에 골머리를 나 있는다니. 해결해주고픈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머리 나쁜 내가 도움이 될 리 만무했다. 그러냐? 형도 공부 엄청 못했다. 형아 너요? 고등학교 수업은 하나도 못 알아먹겠더라.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푸념을 들어주는 것뿐이었다. 그날 이후 학원에서 종종 켄타를 마주칠 때면 켄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형, 조금씩 수업이 머리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야,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내가 다 뿌듯하다. 다행히 켄타도 나를 곧잘 따랐다. 그런데 하루는 켄타가 이상한 얘기를 꺼냈다. 우리 아빠가요. 앞으로는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된대요. 아니, 왜? 공부 못해도 입학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지? 사립학교 말고 국공립학교로 목표를 바꿨나? 켄타의 발언에 아리송해하며 업무에 복귀한 나는 학원장실 앞을 지나가던 중 누군가의 말소리를 들었다. 이번에 낚을 만한 학생 있습니까? 초등반 6학년쯤 코바시 켄타라는 학생이 있다네. 그 학생 부모에게 제안해보지. 평소 같으면 신경도 쓰지 않았을 테지만 켄타의 이름이 튀어나오자 나는 우뚝 멈추어 섰다. 인기척을 죽이고 귀를 쫑긋 세우자 어쩐지 귀가 구린 내용이 들려왔다. 성적은 좋아지고 있다지만 사립중 입학은 이미 물 건너갔으니 제안에 응할 걸세. 알겠습니다. 그 학생 부모에게 2장으로 제안해보죠.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뒷내용을 더 듣고 싶었으나 중요한 순간에 방해가 들어왔다. 몰려 듣고 있는 건가? 죄송합니다. 뭐 중요한 얘기 들은 건 아니고요. 하필이면 이때 선생에게 들키다니 재수도 없지. 내 행동은 명백히 수상쩍었는데도 그날은 아무 질책도 듣지 않고 퇴근했다. 근데 대체 무슨 얘기였을까? 거기서 켄타 이름이 왜 나오지? 걱정되게. 떨떠름한 기분으로 집에 가던 도중 웬 남자들이 내 앞을 막아섰다. 내 앞에 나타난 2명의 남자. 딱 봐도 깡패들이었다. 영씨, 잠깐 얘기 좀 하지. 뭐 할 말 있습니까? 깡패가 시비를 걸어오는 게 얼마만이던가. 나는 놈들을 따라 골목 안으로 들어갔다. 으슥한 곳에 다다르자 놈들이 내게 주먹을 휘둘렀다. 이거나 먹어라! 네가 먼저 쳤다. 목소리만 우렁찰 뿐 위력은 대단치 않았다. 놈들은 내게 한 방 먹이자마자 전투태세를 취했다. 이 자식 입을 막으면 보너스가 나온다 이거지? 재수없게 걔한테 물린 셈 치고 얌전히 얻어맞으라고. 보너스? 기필코 놈들에게서 전후 사정을 캐내야 한다. 먼저 친 건 저쪽이니 정당방위다. 시간 낭비를 줄이고자 서열이 더 높아 보이는 놈에게 주먹을 갈겼다. 이윽고 여세를 몰아 다른 한 놈도 날려버렸다. 기절이라도 하면 난처함으로 적당히 힘 조절을 해서 전이만 꺾었다. 쓰러뜨리는 건 어렵지 않지만 이런 놈들은 입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니다. 누가 지시했지? 솔직히 말할래? 아니면 너도 맞을래? 말할게요.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상대가 입을 열지 않을 땐 한 놈의 얼굴을 핏떡으로 만들어서 협박하면 효과가 좋다. 놈들은 말했다. 날 습격하라고 사주한 건 학원의 사기단이라고. 학원장실에서 엿들은 얘기 때문인가 본데 그 학원 혹시 범죄와 연루돼 있나? 불길한 예감이 엄습했다. 현재 뒷세계에서 활동하는 오랜 지인에게 도움을 받기로 했다. 지인은 내 얘기를 듣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다. 네 인생은 정말 바람잘 날이 없구나. 잡담은 됐고 얼른 알려주기나 해. 그 학원 부정 입학 알선 사기로 이쪽에선 유명해. 실행범은 따로 있지만 말이지. 성적이 나쁜 학생의 부모에게 사기단을 소개해주는 게 그 학원의 역할이라고 보면 돼. 사기단이랑 엮여있다고? 그래. 학부모의 수입은 꿰고 있을 테니까 알선료도 학부모의 수입에 따라 달라진다더군. 그렇다곤 해도 대부분은 입학에 실패한다더라. 왜? 돈을 냈으면 입학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명문학교는 돈이 다가 아니야. 지위와 명예도 따라오지. 부정 입학 스캔들로 학교 명예를 실추시킬 순 없잖아. 그렇다곤 해도 사기단을 신고할 수도 없지. 부정 입학이라는 범죄에 손을 댄 건 학부모도 마찬가지니까. 그렇군. 학부모도 범죄에 일조한 셈이니 신고할 처지가 못 된다. 역겨우리만치 치밀한 사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런즉 켄타의 부모님이 사기꾼의 먹잇감이 되었다는 뜻인데 한 장이니 2장이니 어쩌고 하던데 그건 무슨 뜻이야? 금액이겠지. 아마 한 장에 1,000만 원 정도 하지 않을까.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사람을 농락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다음날 친구에게 받은 물건을 들고 학원장실을 방문했다. 실례합니다.
뭐야 이 자식은! 이런 물상식한 노크도 안 하고 불쑥 들어오다니. 몰상식? 사돈남 말하시는군. 마침 사기꾼 놈도 와 있으니 수고는 덜었다. 어제 절 습격하도록 사주한 건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주? 무슨 소린가? 무슨 소린지는 아저씨가 잘 알겠지. 아저씨가 시킨 거잖아. 아니야? 누구더러 아저씨래! 이윽고 핸드폰을 꺼내어 영상을 보여주었다. 동영상에는 어제 그 남자들이 자백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제 학원에 사주 맞았습니다. 이걸 믿으라고? 네가 협박한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봐주실까? 나는 보란듯이 부정 입학 사기 증거를 책상에 펼쳐놓았다. 실은 학원장실에 들르기 전에 켄타의 부모님을 찾아뵈었다. 아이, 켄타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성적도 오르고 있습니다. 아버님, 켄타를 믿어주십시오. 자네 말이 맞네. 이거면 되겠나? 고맙네. 덕분에 정신을 차렸어. 네, 반드시 놈들의 악행을 밝히겠습니다. 켄타의 아버님께 부정 입학은 쳐다도 보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받아왔다. 네가 이걸 어디서? 감히 뒤통수를 쳤겠다. 이제 헛짓거리는 그만하시지. 학부모의 불안감을 이용하고 아이의 노력을 짓밟는 행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데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른 건 나뿐만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실수했군. 지금 당장 처리하게. 죄송합니다.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우릴 배신한 학부모에게도 본때를 보여줘야겠군요. 자료를 읽던 학원장과 사기꾼의 낯빛이 싹 돌변한 것이다. 사기꾼은 어제 그 깡패놈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공격을 가해왔다. 그 일격으로 보건대 결코 일반인의 실력은 아니었다. 이윽고 사기꾼은 무르르듯 자연스럽게 내게 공격을 쏟아부었다. 가라데 도장 사범의 주먹 맛이 어떠냐? 너 같은 깡패는 한 주먹거리도 안 돼. 어쩐지 주먹이 묵직하더라니 충격이 몸속까지 전해져 왔다. 하지만 그래봤자 사기꾼의 주먹, 내겐 가볍게 느껴질 뿐이다. 놈이 연달아 내지르는 주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놈의 면상에 있는 힘껏 주먹을 갈겼다. 가라데 사범이건 뭐건 내겐 중요치 않았다. 자식의 미래를 염려하는 부모의 마음을 짓밟고 돈까지 뜯었겠다. 나쁜 놈이 내지르는 주먹 따위에는 죽어도 굴하지 않는다. 눈을 까뒤집으며 쓰러지는 사기꾼을 보고 학원장이 도주를 시도했지만 그걸 순순히 놓칠 내가 아니었다. 당신이 그러고도 교육자야? 교육자는 사람이 그러면 돼, 안 돼? 인정사정 안 봐주고 학원장을 때려 눕혔다. 놈을 날려버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았던 나는 이딴 쌍 빠진 놈들은 교육계에서 퇴출시켜야 돼! 그만하지 못해! 사기 신고를 받고 학원장실에 들이닥친 경찰에게 저지당했다. 학원장과 사기꾼은 그대로 체포되었고 난 또다시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됐다. 또 사고 쳤다. 이놈의 성질머리 좀 죽여야 하는데 둘 다 안면이 함몰됐다는 모양이다. 반성은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는다.